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놔야 할 일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택시 초보자분들이나 시작할 분들은 필히 시청 바랍니다. 택시에 정당하게 승차 거부 가능한 경우 중 만취자란 행선지, 그러니까 집 주소를 말하지 못할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승객은 여자 2명인데요. 서울 종로구에서 부천 상동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멀쩡한 승객은 내린다고 하고 만취한 승객은 더 가야 한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참 짜증스러운 것이 왜 최종 목적지를 안 찍어놓고 경유지를 찍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만취자 혼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승객에게 만취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만취한 승객이 아파트 명칭을 간신히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운행했습니다. 차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침을 뱉거나 그런다면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운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적지에서 잠에서 잘 깼습니다. 하지만 운행하는 내내 상당히 불안했고요. 그리고 하차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서 하차를 위해 문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혼자 승객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절대 도와준다고 터치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차에서 다쳤다고 할지 모르니까 블랙박스 영상은 백업해 두었고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영상 보시고 그리고 승차 거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 어디예요? 지영건 집 어디예요? 어디 역이에요? 지영가든. 아니 저 이제 내리니까 혹시 괜찮은지 말씀드리려고. 기다려주세요. 삼산체육관 쪽 가세요? 그쪽으로 가주실 수 있어요? 저 내리고 여기. 이분 지금 주소 모르시잖아요. 주소 좀 말해주세요. 지영가든이. 만취자는 혼자서는 못 가요. 저 정도 되면은. 지영가든. 응? 저 혼자 치였으면 안 돼요. 저 뒤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여기 앞에서 내릴게요. 뒤로 돌아가셔도 돼요. 어차피 저 반대로 갔으니까. 아니 근데 만취자 혼자서는 못 갑니다. 이러면 목소리 돼서 법적으로 주소도 얘기 못 하시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안 주소만 말해주세요. 그 15분 옆 엄마 그 주소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소 말해주세요. 기사님 가신대요. 아니 여기 기사님한테 말씀해주시면 돼요. 주소를. 하나 8층. 네? 나오나요? 계산이 이걸로 할 거예요? 네네네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기사님 잘 부탁해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여기서. 안 일어나시면 안 되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로 갈게요. 손 넘어서 전화 드릴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기사님. 저기요 손님 여기 맞죠? 네. 여기 맞아요? 8차 상곡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 네. 예, 여기 내려드리면 되죠? 그쪽으로 못 내리세요. 이쪽으로 내리셔야 돼요. 이쪽으로 내리세요. 오른쪽으로. 여기 맞죠? 네. 확인하고 내리세요. 여기 내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잠깐만요. 예. 이제 내려가려고. 여기 맞죠? 8차. 이거요? 이제 계산할게요. 그러면요. 네.
있어요. 내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챙기시고 가요, 짐. 이거. 짐. 여기 짐 있어요, 짐. 이거 가지고 내리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제가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수 없고. 팔 잡고 일어나세요, 팔 잡고. 여자 분이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택시 운송약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택시 운수사업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줄여서 택시발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승차 거부 관련된 거는 제16조 1항이고, 승차 거부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정당한 승차 거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두 번째,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시외 영업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영업시간 종료, 기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 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에 거절. 제가 전에 영상에 한번 올렸었죠. 악질 대리기사가 제가 그 빈차등도 소등을 하고 이제 1차선으로 접어들었는데 제 차에 탄 다음에 승차 거부한다고 신고한다고 해갖고 경찰까지 부른 영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콜택시가 콜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 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예약 등을 켜고 있는데 길손님이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싸움 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다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애완동물, 박스, 가방 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이거는 운송약관에도 나와 있죠. 애완동물은 케이지나 가방, 전용 가방을 이용해야 되고, 뭐 혐오감을 주는 물건이나 차에 흠집을 낼 우려가 있는 그런 물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 그러니까 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당연한 거겠죠. 맨 오른쪽 가쪽 차선에서 승객이 승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승차 거부에도 무관한 거예요. 일곱 번째,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 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 그러니까 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뭐 당연하겠죠. 그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승객이 있는 곳으로 무리하게 가서 정차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 택시 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정해진 택시 승강장에서만 허용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택시 승강장이 아니고 일반 택시들 줄 서 있는 데 있죠. 이런 데서 승객이 뒤에 차 탔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택시 발전법이 정말 누구를 위한 발전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전법 맞나요? 택시 발전법도 그렇고 운송약관도 그렇고 바꿀 부분도 참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